안녕하십니까. 제30회 신춘문예 단막극전 기획을 맡은 김효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같이 사회를 맡은 배우 성경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녀 배우. 또 하시네. 하지 마시라니까. 네. 오늘도 화기애애하게 작품에 대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제30회 신춘문예 단막극전 작품 파헤치기! 막 사정없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더 유도하고 이 단막극 축제가 어쨌든 30회를 맞은 만큼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뭔가 새로운 쇄신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소개를 할까요? 네. 이번에는요, 서울신문에 당선된 작품 블랙의 우솔미 작가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작가 우솔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그리고 박혜선 연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출 박혜선입니다. 미녀 연출님. 또 돌려막기 멘트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죄송해요. 네, 또 양세훈 드라마트루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세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블랙 그 About the Dark라는 오너할 뻔했네. 그런 또 구제가 붙어서 이 제목 자체가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마블의 제목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났어요. 뭔가 이렇게 히어로물 같은 느낌, 뭔가 스케일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일단 작가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우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당선 소감 그래도 간단히 들어보고. 네, 네. 당선 소감. 음. 정말 영광이고요. 음. 솔직히 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하고 그냥 작품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네, 진짜 정말 될 거라고 생각 못하고 그냥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출을 했는데 돼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하고 아직까지도 좀 얼떨떨한 게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또 동시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글을 써야겠다라고 요즘에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서울신문 당선작 블랙 어바웃 더 다크에 대해서 뭐 평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보셨다면서요, 우리? 네, 아니 뭐 제가 이제 작품 평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제 이게 굉장한 수라상 위에 비빔밥 같다. 수라상 위에 비빔밥 같다. 이게 굉장히 표현이 뭔가 기대를 막 불러일으키는 표현인데. 전통 예술인가요? 네. 또 그렇게도 이해를 하시는군요. 한식이어서. 블랙 About the Dark. 검정콩 이야기 이런 거야?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드라마트루그님한테 작품에 대해서 작품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까 뭐 수라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표현이 참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작품이 되게 다채롭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인 소외라든지 동성애, 뭐 임대주택의 일조권 침해 문제, 뭐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 현상 같은 그런 동시대의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등장인물은 총 3명이거든요. 수용과 이리 그리고 아랫집에 거주하는 노파, 옥형 이렇게 3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야기는 수용의 집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 수용의 집 밖에서는 이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시위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평소 이제 시위 현수막에 가려서 일조권을 침해받던 수용이 자신의 집의 벽을 허물 계획을 세워요. 자신의 친구 이리를 그 계획에 동참시키고요. 근데 이제 벽을 허무는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사실 그 시작은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입장 차이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내밀한 곳까지 건드리게 되면서 감정의 골이 이제 깊어지게 됩니다. 근데 블랙은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적나라한 불편함을 전시하는 데 초점이 맞춘 작품은 아니거든요. 사실 블랙은 그 전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수용과 이리가 서로 혼란하지만 결국 나아가는 지점은 소통의 영역이에요. 작품이 나아가는 방향, 소통의 그 방점이 찍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너무 너무 잘하시는 외웠어. 외운 거예요. 쓰고 한 일주일 동안 외운 거야. 이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작가가 잘하시지? 설명을 이렇게 못한다 또? 맞아. 깜짝 놀랐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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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수 한번 치고. 드라마 트로우가 지금 처음으로 방송에서 박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블랙이라는 제목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지어진 건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의 뭐 이슈들이나 어떤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약간 사회에 녹아 있다라는 걸 좀 그려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관객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사실 블랙이라는 시각적 이미지가 조금 어두운 그리고 부제가 어바웃 다크니까 그래서 사회의 어두운 것들을 말하고 있는 공연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싶어서 블랙이라고 조금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제목을 짓게 된 거죠. 현실에서 이제 많은 이제 사실 신춘문예 단막극 연극 자체가 뭐 기쁨의 얘기보다는 이제 어떤 소외의 얘기를 많이 건드리잖아요. 근데 본인 작가께서는 어떤 현실의 어떤 부딪힘 같은 거, 벽 어떤 게 혹시 많은 문제로 그 특수학교 설립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동네에서 실제 네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일이 약간 한바탕 소동이 있고 나서 조금 잠잠해지고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학교가 지워져야 돼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그걸 뒤늦게 알아서 좀 개인적으로 또 많이 좀 죄책감이랄까 그런 게 조금 느껴졌어요. 이렇게 가까운 정말 걸어서 한 20분, 15분 정도 거리인 네. 곳에서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 문제라는 게 내가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나와 다른 세계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우리 사회, 내 삶에 되게 조금 많이 녹아 있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글을 쓰게 된 거죠. 스스로 또 환기시키는 마음에서 잘 네, 몰랐던 거죠. 맞아요. 그 근처에 강서구 네, 맞아요. 네. 그거 몇 년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네, 어떻게 그러면 지금 진행이 그 결국은 학교 설립이 됐고요. 됐어요? 네, 설립이 어쩔 수 없어요. 거긴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학교를 지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여서 그러니까 네네. 애초에 공약이 잘못됐던 거고 그래서 학교가 지어졌고 학생들이 다니고 버스가 지나다녀요. 그래서 애들 픽업하는 버스가 지나다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 그런 갈등은 더 이상 없고 그래도 다 받아들이는 주민들이 그런 있잖아요. 예. 저도 그거 굉장히 지역 이기주의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사건이 접했을 때 어떻게 사람이 저러지?라는 저런 근데 실제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반대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그 집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집이라는 게 들어가고 뭐 표현을 어떻게 이제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 일조권이 침해되고 뭐 농성하는 과정, 저도 작품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막 시끌벅적하고 안에서 이제 그런 어떤 뭐 이렇게 뭐지 협잡이라고 그럴까 이제 뭐 이렇게 뭐 음모가 오가고 뭐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무대와의 계획도 좀 궁금해요, 연출님. 네. 아무래도 이제 신춘문예라는 제약된 조건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뭐 예전에는 뭐 7팀, 8팀, 9팀이 한꺼번에 무대를 쉐어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라도 두 팀이서 맡긴 쉐어를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작품 두 개가 동시에 올라가다 보니 사실 저희도 무대에 뭐 어때요? 대단한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건설하기는 좀 힘든 여건이더라고요. 왜냐면 인터미션 10분 동안 무대 체인지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일조권을 방해하는 현수막을 크게 해서 뒷벽에 걸어놓고 그 일조권을 방해하는 현수막은 뒤에 걸려 있지만 그것이 꼭 이 집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그냥 조명으로 조금 효과를 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 도급일처럼 이렇게 도면을 집 안에 거실에 도면을 이렇게 그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상의 벽을 제4의 벽으로 저희가 이제 설정을 한 상태에서 배우들이 이 벽이라고 불리는 곳이 객석을 향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러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대와 객석 사이에도 벽이 있는 거지만 사람 자체가 벽이 아니냐라는 걸 좀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선의 차이를 좀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무대의 그 구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다분히 연극적이지만 관객들이
어쨌든 벽을 부수기 위해 중간에 계속 해머질을 하거든요. 망치질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이 벽이 아닐까라는 거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연출의 의도? 네. 좋은 의도죠. 네. 의도만. 의도는 그럼요. 의도는 우선은 막 하고. 사계 탐사 우리 박혜선 연출이 사회와 개인을 탐구하는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그렇죠. 사실 스케일이 그래서 크신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블랙이라는 작품이 저희 극단의 이름처럼 사회와 개인을 탐사하자라는 이름처럼 좀 사회와 개인의 문제, 그러니까 사회에서 발생되는 일들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처음에 읽었을 때 되게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작가님은 이 연출안, 그러니까 뭐 무대화 과정에 대해서 뭐 얘기도 듣고 얘기 좀 협의를 네, 하셨을 오늘 거 또 아니에요? 네네. 협의는 안 하고 나 혼자 하고 그러니까. 통보. 통보. 네, 너무 통보는 좋아요. 뭐 톡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때 도급이 뭐 이렇게. 아니 근데 사실 저희가 무대가 한번 바뀌었어요. 저희가 이제 무대를 다르게 하려고 현수막을 좀 이렇게 그 무대를 가로지르는 아르코 무대를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현수막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정을 하고 머릿속에 동선을 그어놨는데 저희가 이제 두 팀이 연속으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앞팀 무대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맞아. 저희가 두 번째 팀이다 보니까. 두 번째 팀들의 고민이 또 그렇죠. 예, 왜냐면 앞팀하고 뭔가 좀 더 다른 변화를 주어야지 계속 연이어 보는 관객들이 좀 지루함 없이 다른 공연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다시 리프레시한 상태에서 공연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앞팀 무대가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그 쉐입을 조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히 그렇게 구상한 대로 했다가 반복되는 착시 효과를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었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극장 스텝 회의를 하면서 앞팀 얘기를 듣고 앞팀 무대하고 쉐어하는 포인트도 같이 상의를 하면서 쉐어해야 하는 어떤 도구들 상의를 하면서 제가 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리딩 때 이제 그 보고를 드렸었는데 무대를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아까. 그래서 리딩 때 보고를 보고로 드리고 바뀌었어요, 그게? 보고를 드리고 허락을 받았는데 브라킹을 하면서 내가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이틀, 오늘은 3일 만에 왔거든요, 연습을. 그래갖고 통보를 한 거지. 왜냐면은 머릿속으로 그동안 한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있던 거를 나도 바꾸려니까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이제 결정을 바로 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고 난 다음에 오늘 3일 만에 연습을 보러 오셨길래 얼른 통보를 했지. 보고에서 통보가 됐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계속 보고만 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통보도 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형상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떤 기분이셨어요? 통보 받았을 때? 저는 저희 연출님을 너무 많이 믿고 있기 뭘 때문에 믿어 또 언제부터? 이번에 처음 봤는데. 그래도 너무 이제 신뢰감을 많이 주시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연출이랑 안 보는 작가들도 많더라고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 진짜 뭐 드린 말씀이지만 그 젊은 작가와 좀 이렇게 중견 관록의 이제 연출들과 이렇게 매칭이 됐을 때 작가분들이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지? 사실 연출님은 제가 봤을 때 뭐 그냥 늘 하던 작업들인데 또 신인 작가들은 굉장히 그거에 대한 그 온도차가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부담이냐 영광이냐 딱 둘만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해는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네, 영광이죠. 네. 이러면 재미없는데. 분량을 좀 우리 걸 늘리기 위해서. 그럼 왜 영광? 다시 물어볼게요. 왜 영광이냐를 왜 얘기하죠. 영광스럽냐면 제가 저희 테이블 작업할 때도 이제 많이 느낀 건데 좀 너무 잘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작업에 참여하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다음에 글을 쓸 때는 이런 걸 내가 좀 더 신경 쓰고 하면 더 잘 쓸 수 있겠다라는 걸 또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번 기회가 너무 그냥 무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도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광스럽다고 말씀을 본인 작품이 그럼 무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 경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뭐 학교 내부에서도 공연을 하기도 하고 뭐 그냥 친구들끼리 이제 해가지고 외부에서도 공연하기도 했는데 그 졸업하고 나서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혼자 계속 방에 박혀서 글만 쓰다가 이렇게 무대화되는 건 이번이 이제 처음. 이게 또 프로
뭐 저희 그쵸. 연출가님과 이렇게 네, 하는 것도 학생 네. 작업하고는 또 그럼요, 다르니까 그럼요. 여기서 이제 처음 경험하시는 그러면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네. 내가 쓴 작품과 다르게 해석됐다. 나지는 있는 게 어느 부분이고 또 제대로 표현된 게 또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는 있으면 말할 수 있으면 아니, 한번 맨날- 말씀해 주시면 다 좋대? 네네. 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계속 그런 거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 또 딴 얘기하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거 동기들끼리 있을 때는 또 어디 다른 가서 거. 파헤치기. 다음부터는 박현철 연출이랑 하지 마라. 그래서 소문 내고 다닐까봐. 연출님 지금 완전히 근데 소문내도 그렇게 굴하진 않을 사람이야. 내가 아는데 별로 굴하진 않을 사람. 그래도 누가 내 욕하는지는 알아야지. 기점 끝. 근데 진짜 제가 저희 턱우 쌤이랑 이게 집에 가는 길 방향이 같아서 항상 가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는 다 정말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한번 드렸던 게 제가 텍스트가 그냥 스케치만 그려놓은 거라면 연출님이 명함도 넣어주시고 형상화를 너무 잘 해주신다라고 막 제가 감탄을 하면서 턱우님한테 우리 팀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막 집에 갔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 그러세요? 저건 다 하는 거지. 그 정도는 해야지. 연출 그 해야지. 정도는 해야지. 저것도 안 하면 연출도 아니지. 네. 작가님이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도 작가와 연출 사이에 있는 입장으로서 좀 고민되는 시점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작가 특히 이제 신춘문예고 작가의 작품을 의도 충실히 반영하는 기회의 첫 작품이기 때문에 그 점들이 저도 항상 염려가 됐었는데 작가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죠. 보통 그럴 때 양세형 선생님도 그런 경우가 또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작업을 같이 하다 보면 이번 말고도 이렇게 작가 연출이 이견을 좀 보일 때라든지 아니면 그 프로덕션 내에서 많죠. 조금 이제 뭔가 좀 맞아요. 잡음이 좀 있을 때 그럴 때 본인이 역할 아니면 내가 어떻게 중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해석을 좀 다른 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다든지 사실 그런 마찰이 있을 때는 항상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어느 편을 들 수도 없는 그쵸. 거고 네, 네. 또 드라마터그의 작업이란 것은 제가 배우기로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게. 보이게 해야지. 보이게 해야지. 그 역할인데. 그거 진짜 하나의 직종인데. 최영주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눈에 보여야죠. 네. 실명제로 보이게 해야지. 실명제. 양세훈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것들이 항상 작업할 때마다 염려스러운 지점이긴 했는데요. 이번 작업에서는 큰 마찰 없이 원활하게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게 신춘문예를 할 때마다 사실은 이제 그 제작 단체 쪽에서, 그러니까 연출가 협회 쪽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연출가들이 혹여나 이 신진 작가들의 어떤 그 상상력 나래를 너무 이제 실질적으로 무대에 세워야 한다는 이유로 그런 어떤 의지와 포부들을 막 이렇게 묵살하거나 꺾을까봐 되게 많이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신춘문예를 지금은 신춘문예는 두 번째고 뭐 클래식전에 갖고 한 번 하고 그래서 이제 총 3번을 신춘문예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마다 연출가협회 회장님이 누가 됐던 간에 작품 고치지 말라고. 그렇죠. 그 사실 얘기를 먼저 협의 좀 하거든요. 잘 하시라고. 작품 고치지 말고 네. 작가가 쓰여진 대로 좀 많이 따라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무대화하는 과정에서 또 작가가 작가 위주로 좀 많이 해석을 해줘라라는 얘기를 사실 초반에 딱 그 이 캐스팅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아니 이번에 그 작가들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그 말을 했었죠. 작가분들 처음 오셨을 때 그때 못 오셨나? 하여튼 네. 그때 오셨던 분들한테도 만약에 뭐 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앞에서 얘기 못하는 일 있으면 협회 쪽에다 얘기를 해달라고 그런 공지를 협회에서도 또 했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정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신춘문예 작가들을 위한 자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연극적인 프로덕션이 꾸려지는 거잖아요. 또 연출가 협회 행사이면서 서로 이제 다 뽑혀가지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선발에 맞아요. 연출이 나 이거 할래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또 심사 지원서 받고. 넣고 네. 심사하고 캐스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뭐 저기 공이모 쪽에서도 이제 어떻게 할래 이렇게 다 협의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이제 민주적으로 어쨌든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얘기하고 나중에 잡음을 갖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 얘기하고 가세요. 아 근데 저는 정말 말씀드릴 괜찮아. 안 넘어오네. 괜찮아. 약간 걱정되는 것들을 심지가 굵어 아주. 잘 잡아주고 그래서 네. 걱정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캐릭터가 어떻게 그려지냐라는 것들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런 거를 연출님이 바로바로 이렇게 딱딱딱 잡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어떡하지라고 싶다가도 잡아주시니까 아 그래 네 아이고, 나는 마음 놓고 있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단막극 연출님 얘기하시지만 단막극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중견 연출가로서 단막극을 하는 매력.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쵸. 장막 우리가 이제 그 관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극단에서 자체 기획 공연도 많이 하시지만 이 단막극이 갖는 매력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단막극이 훨씬 더 다채로운 것 같아요. 하면 오히려? 할수록 오히려? 오히려 장막보다. 왜냐하면 네. 장막은 사실 이제 심지 있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뚝심 있게 계속 이렇게 뭐 서브를 깔잖아요. 그러면서 그 힘으로 서브 까는 힘으로 이제 하나 깔고 그다음에 이제 덧마루 하나 깔고 그 위에 또 덧마루 하나 깔고 이러듯이 장막이? 장막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심지를 갖고 쭉쭉 밀어붙이는 힘이 있다면 단막은 굉장히 다채롭게 그 주제 의식을 향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더 후킹을 하려고 하는 이 느낌의 찌라시 같은 예, 아니 찌라시는 아니고 그만큼의 다채로운 변화들을 작가들이 추구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오히려. 상상력 같은 거를 더. 그러니까 장막보다 단막이 훨씬 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작가들이 감정 변화나 꺾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사건의 변화, 사건들이 여러 개가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단막이라고 해서 사건 하나로 쭉 가는 힘을 가진 경우는 많이 없이 뭐 안에서도 사건이 벌어지고 외부에서도 사건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캐릭터들의 감정선이 뭐 180도 꺾이기도 하고 뭐 이러는 다채로운 역할들을 그리고 이제 단막이기 때문에 많은 배우들이 나올 수 없는 것 때문에 또 몇 명의 소수의 이 등장인물만 출연하다 보니까 더 그 사이에서 그 등장인물들이 겪는 감정적 변곡들이 더 크게 심하게 큰 각도로 확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들은 주인공 한둘 그거를 가지고 가면서 쭉 가지고 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치고 빠지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막이 갖는 게 훨씬 더 되게 컬러풀하게 느껴진다고 하나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컬러풀해서 사실 배우들이나 연출들한테도 좀 이렇게 숨가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젊었다고 얘기하니까 젊었을 때라고 얘기하면 너무 늙은 것 같은데 갑자기 젊으시잖아요, 그죠? 아직도 굉장히 젊죠. 그러니까 예전에보다 지금 이렇게 느끼니까 이게 굉장히 단막이 숨가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 느꼈던 것보다 이래서 단막을 하는 재미가 더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 더 많이 들어요. 중간중간에 단막을 몇 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막이 이래서 굉장히 숨가쁘고 이래서 굉장히 다채로워서 다이나믹해서 이번에 또 작업하면서 또 새롭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예전하고 또 다르게.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번에 이제 블랙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라상의 비빔밥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왔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마지막엔 소통으로 사회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다가 결국에는 개인이 어떻게 발화해야 되는지에까지 가는 거니까 40분 동안 그거를 굉장히 다채롭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단막에 비해서 더 다이나믹해요. 얘기할 게 많다. 작가님 어떠세요? 그 단막이라는 거, 장막도 혹시 많이 쓰세요? 아니면? 저는 그냥 중장막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계속 단막만 썼어요. 아, 주로? 네. 그래서 단막이 아무래도 장점이 짧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확 몰입이 되는 거. 저도 이제 쓸 때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서도 주제를 담고 캐릭터를 살리고 뭔가 재밌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것저것 되게 많이 시도를 하고 많이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몰입감이 확실히 장막보다는 단막이 더 확 쓸 때도 본인이 더 같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연습실 가서도 배우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셨나요? 어떻게 작가님?
뭐 배우님들이랑 사실 이렇게 뭔가 얘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없고 그냥 잠깐 쉬는 시간에 뭐 질문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런 가끔씩 그런 경우 있거든요. 배우랑 연출이랑 잘 안 풀릴 때 배우가 작가한테 질문하잖아요. 그쵸. 거봐요. 그래서 연출한테 하죠. 맞아요. 거봐요. 제가 해석한 게 맞잖아요. 맞아. 왜냐면 배우는 아라는 하나의 글자만으로도 이게 뭐지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 그럴 때 또 작가가 오면 또 반갑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배우나 다른 스태프들이 또 많이 질문 던지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연출님이 너무 잘 짚어주셔서 일단 그걸로 쭉 가고 질문을 미연에 방지하는. 오늘 작가 오는 날이다. 알지? 자, 물어보시면 나한테 다 물어보고 그다음에 작가한테 물어볼 거 있으면 얘기해. 막 이러면서. 궁금한 것은 나한테 몰아서 하란 말이야. 왜 작가 귀찮게 하냐고. 작가 힘들게 하지 마. 막 이러면서. 아유 또 직장 다니시는 네. 회사를 일하고 끝나고 이제 올 때도 있고 아니면 그 반차처럼 이제 하고 올 때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아니 이렇게 공연이나 문화예술 관계된 일이세요? 아니면 전혀 좀 다른? 아니요 전혀 다른 일? 네, 전혀 다른 일. 아 진짜 전업 작가가 먹고 되기 살라고 위해서. 어쩔 수 앞으로도 없이. 계속 희곡을 쓰실 생각이신가요? 네 당분간은 계속 희곡을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대박 나면 이제 전업 작가로 그럴 수 있을까요? 연출 믿는다며. 믿죠. 그건 다른 얘기야? 끌어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아니 진짜 신진 작가와 계속 왕성하게 쓰고 있는 작가하고 파트너가 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많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작가가 혼자 쓰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혼자 하면서 굉장히 빨리 지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경제적인 이유로도 그렇지만 또 이게 영감의 고갈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막 왕성하게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작가를 만나는 거는 너무 영광이죠. 저한테도. 계속 열심히 쓰겠습니다. 계속 많이 써주세요. 네. 사실 뭐 신춘문예가 연출하고 작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앞에도 맞아요. 최흥훈 연출님 같은 경우도 왜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 새로운 작가, 신진 작가, 젊은 작가를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했다. 맞아요. 7회를 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신춘문예가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네, 맞아요. 오히려 작가한테 영감을 받고 연출들이 네, 좀 그럼요. 길을 받는 이런 그렇죠. 느낌들이. 왜냐면 제가 그 7년 전에 클래식전에서 변기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그게 홍지연 작가가 썼던 작품인데 그때 이제 홍지연 작가가 그거를 초연을 했을 때는 그때 이후에 이제 한 7년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공연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하고 제가 홍지연 작가하고 같이 어떤 적경 지역에서는까지 다시 장막을 의뢰를 해서 그 그 작가예요. 작가예요. 그래서 연호 무대에서 권리장전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고 그게 이제 1919년에 서울연극제에서 공연을 또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작가하고 한번 이렇게 인연이 맺어지면 다음 작품을 의뢰하기도 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교류하기도 하고 진짜 공생관계가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우리 홍지연 작가님이 아이를 지금 출산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와 그때 이제 좀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개인적인 사안 때문에 작품을 계속 연이어서 하는 거가 좀 힘들어지긴 했는데 오솔미로 바꾸면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가고 이거 안 바꾸면 돼. 자, 이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질문을 하고 저희가 이제 뭐 맺어볼까요? 네네. 오늘 훅 갔네 진짜. 그 드라마트루그님한테 이제 드릴 질문인데 우리가 이제 시사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이 작품에 있어서? 아까 앞서도 되게 잘 이렇게 연습해온 멘트를 해주셨는데 연습 안 한 걸로 좀 들려주세요. 이게 딱 그냥 아까도 내추럴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동시대의 많은 문제점들을 환기시킨다는 점이 가장 큰 시사점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작품이 어떤 결론으로 확정을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객들의 어떤 다층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점, 그 점이 가장 저는 이 작품의 모든 시사점이자 미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객분들이 이걸 보러 오셨을 때 열린 상상을 본인 스스로가 네네. 결말을 낼 수 있게. 알겠습니다. 이제 단막극이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좀 단막극이 주목받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도 많이 그런 10분 희곡, 짧은 희곡들, 뭐 이렇게 영상 같은 데서도 이렇게 짧게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임팩트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기대를 하고 그걸 통해서 좀 장막이든
아니면 연극의 관객들을 좀 유입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30주년을 계기로 좀 더 그런 문화가 좀 풍성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다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계실 거고 저희도 역시 현업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점도 많이 나오고 형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런 컨텐츠가 좀 홍보가 잘 돼가지고 네, 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연극 블랙은 작품 블랙은 수라상 위에 비빔밥 같다고 하는데요. 어떤 맛인지,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와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크. 다크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인사. 자, 인사드릴까요? 네. 자, 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현장에서 우리 모두 만나요.